이번 순서는 저희가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 사업 운영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매번 저희가 발표를 진행을 하기 전에 항상 염려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와 그리고 세종시가 굉장히 일치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항상 같이 함께 공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표 내용은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발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 다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의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일 발표 자료는 개요부터 향후 주요 추진 계획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간략하게 항상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되어 있고 2개 실과 11개의 팀 그리고 전국 17개 응급의료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시도청과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17년에 개소를 해서 현재 지금 세종시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수행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저희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 단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는 세종시와 지방정부 단계의 응급의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법정 업무와 그리고 위탁사업 2개의 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그리고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업 이렇게 2개의 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강의 때 저희 공우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지금 2022년부터 27년까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는 매 1년에 한 번씩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 안쪽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응급의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겠다라는 목표치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세종시 특성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세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단일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재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의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보통 세종시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응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인접해 있는 북부지역, 그리고 조치원에 위치하고 있는 청주와 인접해 있는 동부지역, 그리고 신도심이 위치하고 있고 대전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남부 지역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시행계획을 13조의 3 법률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시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저희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와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단에 관련된 심의를 진행해서 올해는 2번의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중점 추진 방향을 구축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서 응급의료 지원 조직의 강화까지 이끌어내겠다라는 4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요 지표를 꾸려서 4단계의 지표를 구분을 하고 지역사회, 병원전 단계, 병원 단계, 그리고 재난의료 단계까지 연도별로에 대한 목표치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진행을 했었던 주요 사업에 대한 냉표를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응급의료지원센터가 혼자만의 힘으로 진행을 한 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올해도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응급의료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사업에 좀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아직 입주하지 않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AED 장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약 700대의 장비가 있지만 내년도는 약 850대 이상은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AED가 의무 설치가 추가되면서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자꾸
저희들은 이제 AED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세종시 일자리 창출과에게 이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은 이제 만 50세부터 70세 이상의 은퇴자분들이 시니어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경력을 더 활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AED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로부터 2명의 경력형 일자리 창출 사업 선생님들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지금 전수조사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4개월 동안 신중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6개월 동안의 사업 기간을 늘려서 설치되어 있는 AED 기관을 다 직접 방문하시고 AED의 관리 상태나 관리 책임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까지도 함께 병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4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현재까지 시점에서는 465대를 점검을 완료했고 9월 달 한 달 동안의 나머지 장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련해서 10월 달에는 결과물을 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까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응급의료 지원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7개 응급의료 지원센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나 법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ED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과 대구 응급의료 지원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AED에 대한 월별 데이터 환류를 통해서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 콘텐츠를 좀 공동으로 제작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보자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월별 환류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기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ED에 대한 현황이 전월 대비 현월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변화돼서 월별로 추이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오류 검증과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월별로 지금 현재 환류를 하고 있고 데이터에 대한 제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콘텐츠를 같이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 책임자분들께서 좀 효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웹에 접속해서 AED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튜토리얼 가이드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영상 작업까지도 같이 진행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이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는 24년도에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진행을 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결과 지표를 사업마다 구축을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고 저희 응급의료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를 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AED 지표는 자가 점검률과 그리고 관내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저희가 70%의 자가 점검률 목표를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도별로 그래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수행을 하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대비 좀 구급차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점검을 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1대의 구급차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구급차 9대와 특수구급차 22대를 점검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별로 저희가 비상진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과 그리고 이미 지났지만 설 이렇게 연 2번 저희가 비상진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국민들이 그 명절이나 이럴 때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주변에 의학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젠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의학기관에 대한 관리를 연일회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총 599개소의 의학기관이 위치를 하고 있고 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과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까지 총 도합 599개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 의학기관에 대한 운영 시간을 매 연도마다 한 번씩 수집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종시 보건소에 이제 의학계와 같이 협력해서 1년에 한 번씩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해당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의학기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갱신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동적으로 전화를 드려갖고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의학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서 우리 의학기관이 변동될 때마다 정보를 갱신해 주는 것을 좀 주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자발갱신율이라고 해서 21년부터 22년까지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많이 어려움에 좀 봉착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좀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모바일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직접 하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셔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제 매뉴얼 제공이나 시스템 제공을 통해서 좀 효과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소의 협조를 받고 저희들이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입력하고 해당하는 정보가 명절 비상진료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저희 시민들이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의학기관을 운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목표로 두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발갱신율을 좀 20% 이상은 좀 확립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좀 신중년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도 좀 추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조정에 대한 사업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세종센터에서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현재 지금 이송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좀 타 지자체와 다르게 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우리들은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년 7월에 임산부 사망 사고가 있고 나서 정책적인 이제 요구도가 발생을 했고 그때 저희들이 응급으로 이송협의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감사하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협의체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협의체가 어떤 게 힘들다,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구체화되지 않은 요구 조건들을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받아서 데이터별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런 자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23명의 위원을 두고 있고요.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가 지정이 추가로 되면서 지금 서정훈 교수님과 그 이제 코디 선생님께서 같이 합류하시면서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후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대표협의체도 동시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국장님과 병원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까지도 이제 추가해서 인력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22년에는 저희가 5차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1차부터 4차까지는 이제 정기회의라고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서로 간에 논의하는 자리, 그리고 한 자리는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이송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의 회의를 더 진행해서 5번의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23년 현재까지는 3차 회의까지 진행을 완료했고 마지막 한 번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배후 진료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수련병원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문의 선생님들밖에 계시지 않은 상태이고 인턴 전공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병원이 안정화 시기까지는 매월 좀 변화되는 배후 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월별 배후 진료에 대한 현황을 소방행 지금 선생님 계시는 구급대 선생님들께 계속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정보를 통해서 조금 더 적정 이송병원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되는 현황과 그리고 119 구급대에서 관내, 관내로 이송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심정지 환자가 관내로 이송됐을 때 혹시 부적정 이송 사례가 있는지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 병원 단계에서는 응급 환자가 중증도별로 어떻게 접수되고 있고 119 구급대가 어떻게 이송 요청을 하고 있고 119 구급대 이송 요청에 대해서 미수용을 했거나 거부를 했을 때 어떤 사유로 거부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분기별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을 받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분기별로 환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주요 데이터는 이따 김기택 주인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관내 현황과 관내 이송 현황에서 확실히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이 개원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연도별로 관내 이송률이 굉장히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근거리 이송에 따라서 북부나 동부 같은 경우는 천안 또는 청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심 내에서 일어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부적정 이송률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19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 환자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72.9%가 관내 수용이 되고 있고 27.1%가 관외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두는 거는 실제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 질환 환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환자를 받고 처음부터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중증응급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관해로 빠져서 재이송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원 단계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연도별로 굉장히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요. 2022년에는 NK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을 합쳐서 4만 4천 명의 환자가 지금 발생한 상태고 현재 23년은 1월부터 6월까지 2만 6천 명의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용 연령별로도 소아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더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종 안에서 내원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충남 지역에서 내원하는 환자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좀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송협 해체를 운영을 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거는 관내 수용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올리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관내로 빠져야 될 환자가 아닌 우리가 관내로 이송을 받아야 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오류 없이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70%와 95%를 목표로 두고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황 보고서도 연도별로 한 번씩 발간을 드리고 있고 전년도에도 저희 유승센터장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고 올해도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실 내용이신데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력하는 응급의료 지원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보고서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응급의료 지원센터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보고서 발간을 했고 해당하는 자료는 이따 센터장님께서 또 자세히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 재난에 대한 대응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부재하고 관내에 권역디맷이 없기 때문에 타지 자체 대비해서 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가져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북부, 동부, 남부로 나눠서 생활권역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북부 같은 경우는 단국대학교 병원과 인접해 있고 청주와 인접해 있는 충북대병원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건양대병원과 대전 충남대병원, 본원과 가장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근거리 출동 기준에 따라서 4개의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실제 권역 디맷이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4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초기 대응에 대한 공백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0년에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이 개원함과 동시에 지역팀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한개소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의 3개 팀 그리고 18명의 인원이 지역팀에서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보건소는 단일 보건소로 1개 보건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팀 그리고 13명의 신속대응반 선생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당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반이 고정돼서 1년 동안 유지가 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월별로 돌아가면서 신속대응반을 담당을 하고 계셔서 좀 전 직원이 신속대응반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좀 포괄적으로 넓어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재난상황공유방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실제 재난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사고를 인지하고 얼마나 빠르게 대응 체계를 생각하느냐를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복지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상황실이 따로 있지만 별도의 상황 공유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고를 인지하고 우리가 현장에 출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인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대응을 위해서 현재 지금 18명의 인원이 지역팀에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8시간 이상의 재난의료 교육과정도 제공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대비체계 점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씩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실제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라는 것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지만 재난의료 교육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4번의 교육을 진행을 했고 총 187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재난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상훈련과 그리고 실제 이론 과정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인천과 그리고 대구, 대전, 경북응급의료 지원센터 선생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을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합동 불시 출동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종소방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소방청에서도 보건소 그리고 시청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합동 불시 출동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세종소방본부와 조금 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언제 시간 안에 도착을 하셔서 어떤 물품을 챙겨 오시고 어떤 대응 체계까지 활동을 하시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난 주요 지표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수립을 했었던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과정과 그리고 대비 체계 점검, 재난으로 대응 체계 강화 교육까지 과정들을 가장 결과 지표의 주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분할 교육을 추진을 해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조금 특화된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응급의료 기관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기관에 맞는 교육 과정을 좀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게 이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교육 시간을 내는 것들에 대한 과정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매년 통합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또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와 좀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해서 좀 분할 교육이 진행을 될 수 있도록 좀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대비체계 구축과 대응체계 구축을 나눠서 실제 보건소와 지역팀의 시 몇 분 이내에 현장을 대응하고 몇 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결과 지표를 두고 평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목표로 두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맞춤형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좀 지역 중심의 적정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복지부 응급의료과 요청으로 내려와 있는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모든 분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동안 실무자 단위에서 추진했었던 협의체를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나 병원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모시고 같이 협의체를 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응급의료 이송 협의체를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연애 10회 동안 그 협의체 과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물론 이 10번의 회의 과정을 다 병원장님을 모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목표로 두는 거는 연초, 연말에 한 번 정도는 의사결정권자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고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보고드리는 자리로 좀 구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놨고요. 그 안에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해서 추진 방향을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기간 계속 업무 조정을 했었던 그 역할들을 지속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송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고은실 실장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부적정 이송과 부적정 미수용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송협의체 내에서는 기존 시간 동안은 여태까지 늘 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환자를 발생했고 119 구급대에서는 해당하는 환자를 몇 명을 요청을 했는데 몇 명을 받지 않았다. 그 받지 못했던 이유는 어떠하다라는 결론까지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건 실제 환자 케이스를 수집을 해서 그 환자를 왜 이제 부적정하게 이송을 하거나 부적정하게 미수용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마련할지를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구응급의료 지원센터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현재 지금 SJEMS라는 웹페이지를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겠다는 목표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협의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시작하지 못하고 많은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좀 소개를 드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119에 대해서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별도 엑셀 양식이나 별도 페이지로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구급대장님들께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릴 계획을 일단 세워놨고요. 병원 측에서는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사례 때문에 그 해당하는 미수용 사례가 발생했는지 답변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놨지만 아직까지는 더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병원에서도
부적절한 이송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발생했다는 것을 쉽게 좀 기록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구축을 해놨는데 앞으로 좀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을 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각 기관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2024년 본 예산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확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현황 보고서를 연 단위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를 그동안 운영했던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AD 관리 사업, 그리고 매뉴얼을 개정하는 사업, 이렇게 큰 목표를 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재난의료 대응 체계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이 개정돼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그리고 가이드북 개정과 계속 저희들이 연 단위에 한 번씩 제공드리고 있는 재난대응 체계 강화 교육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분할 교육을 세워놓고 있지만 좀 각 기관과 원활하게 의견을 들어서 기관들께서 좀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교육 과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